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정치 구조 개편과 부패 문제를 둘러싼 시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 문제와 청년 고용 문제를 두고 학생 시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란에서는 여성 인권과 기본권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움직임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본권을 가장 강하게 제한받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불만과 더 강한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시위나 공개적인 저항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내부 분위기는 조용하고 공개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치 구조의 차이입니다.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이란은 서로 다른 체제이지만 공통적으로 일정 수준의 공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표현의 물리적 공간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북한은 집단적 행동이 구조적으로 어렵도록 설계된 사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조직 단위로 관리되고 이동과 모임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개적인 집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환경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로 지적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정보 환경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관계망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의견이 공유됩니다. 청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연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외부 소식이 빠르게 공유되기 어렵습니다. 집단적 문제 인식이 형성되는 속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의 태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주체는 대개 청년들입니다. 교육을 받았고 온라인에 익숙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청년들은 왜 상대적으로 조용할까요? 탈북자들은 여기에서 기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변화 요구도 생기는데 기대가 낮아지면 공개적 행동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북한 청년들 역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적 행동이 가져올 위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을 계산했을 때 조용히 적응하는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 계산적 태도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가능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약해진 사회에서는 집단적 행동이 어렵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사람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태도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단순한 두려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 여러 시기를 거치며 주민들은 공개적 표현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인식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행동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금의 조용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사회는 생존 중심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한 개인적 경제 활동이 삶의 핵심이 되면서 공개적 정치, 행동보다 생계 유지가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장기적 정치 요구를 외치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청년들이 사회 개혁을 외치는 모습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각지의 시위는
각 나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팔의 정치 문제,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혁 요구, 이란의 인권 문제는 각각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 구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북한 역시 그 나름의 역사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내부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조용한가라는 질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단 행동이 없다고 해서 내부의 생각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 정보 환경, 위험 계산, 기대의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시위 장면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이 유독 조용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특히 청년층은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집단적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세대는 대개 청년층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접근이 자유롭고 또래 집단과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넓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의 청년들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조직 생활은 일상이고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동과 모임은 관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래 간 연결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형성되기보다 제도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발적 집단 행동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은 해외 사례를 즉각적으로 접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은 외부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는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이 곧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면 공통 문제 인식이 확산되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행동했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행동 대신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과 보상을 비교했을 때 생존과 가족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대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요구가 커집니다. 그러나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면 행동 동기도 약해집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공개적 요구도 줄어듭니다. 이 점은 세계 각지의 시위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이란의 경우에도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그 기대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기대가 낮아진 사회에서는 행동보다 적응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완전히 조용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규모 집단 행동은 적을 수 있지만 개인 차원의 생각과 고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회라고 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군사활동이나 핵 관련 움직임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부 청년층의 태도와 대외 전략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긴장이 곧 내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나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복합적인 정치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를 내부 청년층의 침묵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기대가 낮고 위험 회피 문화가 강할수록 공개적 행동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체제의 안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 사회의 조용함을 이해하려면 단순 비교를 넘어 구조적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회의 물리적 공간, 정보의 흐름, 사회적 신뢰 수준, 위험인식, 미래 기대치가 모두 다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청년들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칠 수 있는 조건과 외쳤을 때의 결과를 계산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각지의 시위 장면과 대비될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 보이지만 각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사회의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우선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대를 낮추는 선택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함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조용해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계산과 구조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일 것입니다.